논어 116번째 시간으로 자료편의 19장에서 21장까지 보겠습니다. 19장입니다. 번지 문인한데 자왈 거처 공하며 집사 경하며 여인 충을 수지 이적이라도 불가기하니라. 번지가 인에 대해서 물었다. 여쭙는 거죠. 여쭈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거처할 때는 공한 태도로, 일을 할 때는 경한 태도로, 사람과 할 때는 충한 태도를 해야 한다. 그것을 그러는 거죠. 충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그것을 이적의 땅에 가더라도 버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번지가 인에 대해서 몇 번씩 묻죠? 3번인가 묻죠? 그리고 질문을 참 많이 한 사람인데, 공자가 중간에 이제 농사 짓는 거하고 반농사 짓는 거를 물으니까 번지는 소인이로다. 소인도 이때 나쁜 뜻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공자께서 말씀하신 이후로 후대 사람들 번지를 되게 뭐라 그럴까, 차원이 낮은 사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돼. 번지가 되게 오해를 많이 쓴 사람인데, 뭐 증자가 또 자한가에 대해서 얘기해서 자한가 누구를 되게 보는데 그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번지가 이런 질문을 해서 오히려 그 인이나 이런 문제가 되게 풍부하게 졌다는 면에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에 대해서 물었을 때 인이 무엇이냐? 인은 공, 그쵸? 공에다가 플러스 경에다가 플러스 충하면 이제 이게 인이 되는 거예요. 공식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것도 인의 정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이 실현되는 상태를 기술한 겁니다. 늘 강조하지만 인의 정의가 아니에요. 여기서 거처라 그랬는데, 거처는 집사나 여인과는 다른 일종의 그 프라이버시, 그러니까 혼자 한가히 집에 있을 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사는 공적인 일을 처리하는 것이고, 여인은 인간관계나 그 사회생활할 때의 그 친구관계, 이거를 얘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개인 생활을 할 때나 공적인 일을 할 때, 아니면 사회생활이나 그 인간관계를 볼 때 내외가 호응하는, 지금 여기서는 공과 경과 충이라고 하는 외적인 것만 얘기를 했지만, 이것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난다고 공자는 전제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으니까 진지하게 임해야 된다고 본 거죠. 한나라 때에는 이 공과 경을 같은 뜻으로 봐서 이걸 이제 엄숙하다는 걸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면의 엄숙함이 밖으로 드러났을 때 공한 태도와 경한 태도라고 보는 거죠. 이게 송나라 때에 가면은 이 내면성이 강조가 되면서 내면성의 핵심으로 경을 완전히 부각해서 경으로만 설명을 하죠. 근데 한나라 때에는 그 내면성을 공이라고 표현을 하고,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을 경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송나라 때 완전히 뒤집혀진 거죠. 근데 송나라 때는 이걸 이제 경을 강조하면서 경이 내면으로 다시 들어가죠. 근데 이 문면을 읽어보면 공자는 그 한대의 정의 쪽에, 송대와는 다른 한대의 정의 쪽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장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는 공과 경과 충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적에 등장해요. 공자의 말은 그 공경 충 사람들은 여기에 주로 방점을 찍는데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이적이라는 전혀 새로운 환경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보편적 의지로서 이제 표현이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화적으로 덜 세련되고 예의도 모르는 이 야만 이적에게도 그 인이 통용될 수 있다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인에 대한 신뢰뿐만이 아니라 이적에 대한 멸시가 덜하다는 점에서 오히려 뒤쪽에 주목해야 될 그런 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번지의
그 번지가 인에 대해서 질문할 때 이런 식으로 인이 확장되고 새로운 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번지의 질문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장을 보겠습니다. 자공이 문할 하여라야 사가위지 사의 리 있고 자왈 행기 유치하며 시어 사방하야 불욕 군명이면 가위 사의니라. 간문 기차 노이다. 왈 종족 칭효언하며 향당 칭재언이니라. 왈 간문 기차 노이다. 엄필신하며 행필과면 경경연 소인제라. 소인제나 이렇게 되죠. 소인제나 역 가이위 차이니라. 왈 금지 종정자 하여하니 있고 자왈 히라 두소지인은 하족 산야리요. 자공이 선생님께 여쭈었다. 어떻게 해야 이른바 어떻게 해야 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몸가짐에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하고 부끄러움이 있어야 되고 사방의 이웃 나라로 사신으로 가더라도 임금의 명령을 욕되게 하지 않는다면 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을 여쭙겠습니다. 종족들이 친척이죠. 대가족이니까 종족들이 그를 보고 효성스럽다고 이 칭을 칭찬하다는 뜻입니다. 칭찬하고 온 마을 사람들이 공손하다고 칭찬을 해야 한다. 간문기차하나이다. 그 다음을 여쭙겠습니다. 말을 하면 반드시 믿음직스러워야 된다고 하고 행동을 하면 반드시 과단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자잘한 경경에는 자잘한 돌속자가 이제 자가를 얘기합니다. 자잘한 소인이지만 그러나 그래도 그래도죠. 그래도 또한 그 다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자가 다시 묻습니다. 지금 정치에 종사하고 있는 지금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죠. 두소지인을 뭐에 계산하다는 얘기죠. 뭐에 카운트할 게 그들은 셀 것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두소진이라는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원래 이제 두소라는 거는 곡물을 담을 때 쓰는 계량. 그러니까 지금의 종종자들은 그릇이 작은데 뭐 그들은 선비라고 카운트할 것들이 못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재밌는 문답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정의하지 않으면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이 문답은 오리무중이 됩니다. 여기서 사는 정확히 벼슬 하는 사람이에요. 기사자. 벼슬 하는 사람. 그러니까 요즘 말은 뭐야? 취직준비생. 이제 그때 공직밖에 없었으니까 취직된 준비생을 물은 겁니다. 자공. 이 말 잘하고 똑똑한 자공이 선생님 공부를 해서 능력을 갖고 나름대로 캐릭터를 갖고 벼슬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공자가 얘기하죠. 취업준비생의 자격 요건은 이런 것이라고.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부분의 문답이 전혀 이해가 안 돼. 첫째, 공자는 뭐를 얘기해요? 국가를 얘기합니다. 행기유치 시어사방 국가 단위를 얘기하면 먼저 국가 단위로 공직에 나간 사람이니까 국가 단위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얘기하면 뭡니까? 종족 향당 마을 공동체를 두 번째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세 번째 취업준비생은 개인, 엄필신, 행필과 점점 큰 국가, 마을, 개인 단위로 점점 줄어들죠. 이 공직에 나간 사람의 자세를 얘기하기 때문에 논의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공자는 이 공통되는 걸로 행기유치, 부끄러움을 첫 번째 조건으로 내세웠죠. 이 부끄러움의 문제 뒤에 다시 한번 또 언급이 됩니다. 부끄러워할 줄 알았는데 이거를 기본 전제로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얘기를 시작하죠. 이게 취업준비생 얘기이기 때문에 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이나 경 같은 거를 얘기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었던 겁니다. 자공은 그 나중에 질문을 할 때 금지 종정자라고 물었죠. 그러니까 여기 핵심은 금지예요, 금지. 지금이란 말이에요. 공자가 앞에서 대답한 그 세 가지 국가, 마을, 개인 이 자격은 예전부터 내려오던 전통적인 견해였던 거죠. 이래 왔고 이래야 한다라는 의도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공은 지금은 그와 다른 것 같은데 지금 정치에 종사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던 거죠. 여기 종정이라고 했잖아요. 뭐 몇 번 말씀드리면 위정은 이 통치자들에게 해당이 되고 종정은 이제 거기에 실무를 주로 하는 사람을 얘기하죠. 여기서는 특히 대부들 가문에서 일을 주로 했기 때문에 종정이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요즘은 너무 작다 이거지. 예전에 비춰서 작을 수밖에 없죠. 그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 두 번째예요. 이 사라는 원래 자격은 그 마을 공동체에서 효제, 늘 얘기하는 효제, 그 공동체에서 효제라고 칭찬을 받아야 추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받아야 대학으로 진급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가문에 그 추천을 받아서 글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중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그 취직 자격 요건에는 마을 공동체 의견, 특히 어른들의 의견이 결정적이었죠. 이렇게 보면 그 다음 단계로서 개인적인 행실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리 엄필신 행필과 해도 공동체의 조건에서 보면은 지금 자격이 좀 협소하게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소인이라 뭐 이제 가치 평가를 굳이 했던 것은 효제하지 못한 점을 공자가 꼭 찔러서 얘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1장을 보겠습니다. 자활 부득중 항으로 읽어야 됩니다. 굳이 항으로 읽어야 됩니다. 부득중항이 여지인된 필야 광견 호인저 광자는 진치요 견자는 유소 불이아니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중도에 맞는 선배를 만나서 같이 할 수 없다면 반드시 광한 사람과 견한 사람이어야 한다. 광자는 진취적이고 견자는 하지 않는 것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상하게 해석을 했는데 맹자에도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죠. 근데 그때는 맹자가 중항을 중도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항을 도라고 보통 이제 풀이를 하죠. 그래서 이제 행이라고 안 있고 항이라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그때 중도에 맞는 선비라고 하는 건 보통 통상적으로 중용의 도에 맞는 중용에 들어맞는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도가 있고 이 중도를 오바해서 넘어간 사람, 이 사람은 이제 광이라고 하고 중도에 아직 못 미쳐서 조금 미달한 사람을 이제 공자는 견이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중도가 안 된다면 약간 오바했지만 광한 사람, 약간 미달했지만 견한 사람을 함께해서 그 사람들과 이제 공부하거나 도를 닦거나 인으로 나가고 싶다고 얘기를 한 거죠. 여기서 광인이 견인이 하는 문자적인 의미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이 견자가 되게 드문 글자란 말이에요. 공자가 정확히 재정의하고 있죠. 어떻게? 광이란 무슨 냐 진취적인 사람이다. 목표를 높이 세우고 꾸준히 그걸 나가서 성취하려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견자는 하지 않는 게 있는 사람이다. 얘의 이 과학의 이 주의를 기울여서 이 일종의 지금 소심한, 그러니까 광자는 너무 나갔고 견자는 소심성 때문에 아직 나아가지 못, 덜 나간 사람, 그거를 얘기를 한 거죠. 공자는 그 공야장, 우리 앞에 이 공야장을 봤잖아요.
공야장 22장에서 그 진체지간에서 공경에 처했을 때 이런 말 하죠. 돌아가자 하면서 오당지 소자 광간이라고 얘기죠. 여기 광견이라 광간이라고 그때. 우리 마을에 내가 저 노나라에 두고 온 우리 그 동네 그 제자들은 광하고 간에서 그들하고 함께 하겠구나라고 하는 발언을 했죠. 이때 광간도 광은 중도에서 오버하고 지나쳤고 간이라고 표현한 건 거기에 아직 못 미친 그런 의미를 쓴 거죠. 거의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긍정적인 의미를 쓰인 겁니다. 광은 아직 덜 세련됐다는 얘기죠. 아직 훈련이 조금만 하면 그 와일드한 면만 다듬으면 된다는 것이고, 이 견은 좀 지나치게 조심스러워서 그 부분 이제 땡겨서 탁 터주면 중도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광과 견은 서로 상반되는 개념인 거죠. 근데 여기서 견이 유소불이라고 해서 하지 않는 의지라는 거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뭘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지 않는다는 것도 늘 공자는 이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거죠. 앞서 우리 그 선진편 그 마지막 장에서 이제 제자들 모아놓고 이제 소원을 얘기하게 했더니 증자의 아버지 증석이 이제 이 악기를 타다 쟁그렁 일어나면서 그랬잖아요. 자기 소원은 늦은 봄에 봄옷이 완성되면 그걸 입고 동자들과 무에서 바람 쐬고 뭐 시를 읊으며 돌아오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보통 이제 광한 태도의 전형으로 이해를 하죠. 근데 공자가 그 증석을 그때 나는 증석과 같이 하고 싶다 하면서 증석의 소원을 인정을 하죠. 그래서 보통 그렇게 해요. 공자는 견보다는 광 쪽 이끌린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공자가 풍모가 생각보다 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공자의 이미지를 얘를 능숙한 이 세련되고 그런 쪽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공자는 이게 통이 크고 이 광한 쪽에 기울여져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보면 상당히 설득력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116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